안녕하십니까, 석고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얘기할 내용이 주식 투자 나만의 원칙을 지키자,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이상 주식 투자는 꼭 해야 한다, 꼭 해야 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소득주도 성장을 해서 밑에 있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좀 높여서 그 고소득층하고 소득 격차를 좀 줄이고자 하고 애를 써봤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득 격차가 거의 심각한 수준이고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상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급여생활자나 노동으로서는 부자가 되는, 부자라는 어떤 기준은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부자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부자의 한계가 있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저희가 말 그대로 이 노동으로 벌어들인 이 최소한의 어떤 자본을 가지고 보통 생활도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최소한의 이 자본 돈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개인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 또 이것을 불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노동이나 또 근로생활자, 봉급쟁이가 매달 벌어들인 돈을 지켜서 또 불릴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개개인 어떤 그 급여생활자가 매달 버는 돈을 적당히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비싼 아파트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식은 꼭 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보면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 성적을 보면 지난 10년간 이렇습니다. 말 그대로 심각합니다. 급여생활자나 노동으로서 조금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조금 더 벌려 그러다가 아주 작살난 상황이죠. 그나마 외국인들은 정말 75.52%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갔고, 기관들은 9.19%라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지만, 저희 개인 투자들은 78.52%, 말 그대로 작살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왜 해야 하는가? 아까 말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주식을 꼭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우리 은행 예금 금리가 한 2% 정도 합니다. 2% 해가지고 돈 벌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또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대부분이 현재 개개인의 소득이 과연 만족할 수 있느냐? 만족할 수 없죠. 여기 뒤에 도표에 한번 보시면 본인 소득에 대한 만족도 보면 대부분 49%가 불만족하고, 만족한다는 사람은 12.1%에 불과합니다. 즉 양극화에서 상위 10% 정도가 만족한다는 얘기죠. 여기 딱 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노동을 열심히 하고 내가 급여생활자를 열심히 해도 내 노후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있는데 국민연금이 충분히
내 노후에 대한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상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노동으로 벌어들인 작은 자금을 가지고 불릴 수 있는 방법, 재테크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작은 금액을 가지고 2배, 3배 오랫동안 벌다 보면 개인 노후 대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를 꼭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왕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면 자기 원칙을 가지고 정말 잃지 않게 조금이라도 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을 보면 직장인들의 행복을 꼽는 조건이 뭐냐? 55.4% 대다수 과반수 이상이 경제적 여유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건강, 화목한 가정, 여유시간과 취미생활, 만족스러운 직장인 생활. 그런데 뭐 저는 이 통계치를 보고 경제적 여유는 뭐 55.4%로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화목한 가정이나 여유시간과 취미생활의 모든 전제가 경제적 여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만 나머지가 이루어진다기 때문에 우리는 노후를 위해서, 자기의 생활의 만족도를 위해서, 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경제적 여유를 가지도록 해야 된답니다. 그 경제적 여유를 가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주식 투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아까 보다시피 현실은 처참합니다. 개인 78.52% 손실 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정말 좀 알고 투자하자, 내 원칙을 가지고 하자, 이것을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현재 대부분 우리나라의 대부분 투자자는 투자 철학이나 투자 원칙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증권사의 그 수익 구조를 보면 개인이 매도 매수한 수수료에 의해서 그 수익 구조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권사가 자기네 종목 추천을 했을 때 매수한 이후에 3년, 5년 끌고 가라고 그런 증권사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고 단탈해서 돈을 번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습관적, 그게 몸에 밴 거죠. 그냥 사고 팔고 오늘 뭐 10만원 벌어서 기분 좋고 내일 20만원까지 기분 나쁘면 다시 내일 10만원 벌면 다시 위안받고, 이렇게 해서 아무 원칙 없이 그냥 사고 파는 겁니다. 예, 근거와 원칙 없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가 나도 불안하고 이익이 나도 불안합니다. 운 좋아서 내가 주식을 샀는데 한 20% 수익이 났어요. 20%.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냥 마냥 20% 수익 났으니까 좋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100%가 될 수도 있고 200%가 될 수 있는데, 과연 20%가 내가 난 20%는 지금 현재 어떠하냐 이거죠. 불안한 겁니다. 팔아서 20% 이득을 취하느냐, 아니면 또 자칫 잘못 갖고 있다 보면 도로 본전될 수도 있고 심지어 많아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와 성공을 계속 반복하는 동안에 개인은 아까 이러한 처참한 손실만 가져왔다는 겁니다. 결국은 본인의 원칙과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아까 저희 말씀드린 같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가나 뭐 어떤 거부들을 상대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동으로서 또는 봉급쟁이로서 조금 자기가 가진 작은 자본을 가지고 작은 돈을 벌어올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투자 원칙을 갖자. 그래서 내 투자 원칙을 갖는데 과연 세계적인 투자자나 국내의 투자 고수는 어떻게 했느냐 라고 이제 한번 이런 사람의 예를 보면서 우리가 또 투자 원칙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김봉수 교수라고 카이스트의 유능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카이스트 교수지만 자기 자녀들을 이제 외국에 공부를 시키려고 하니까 카이스트 교수 본 것 가지고는 외국 그 유학을 보내거나 외국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해서 주식을 택한 거죠. 이 사람은 뭐 워낙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참 뭐 어마어마하게 뭐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연구도 하고 해서 결론을 내려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사실적으로는 말 그대로 한 4억 가지고 한 500억 정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연구해서 한 원칙이 의외로 되게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종목 찾기. 이거는 뭐냐면 백화점을 갔는데 어느 회사 제품이 너무나 잘 팔리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하고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고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일반 사람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사람들의 오류에 기반한 투자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즉 회사의 본질 가치하고 주식의 가격이 괴리가 가장 클 때 주식을 보유해 가지고 아까 말한 본질 가치가 올 때까지 보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장기간 3년 이상 보유했더니 한 종목당 2000%가 난 것도 있고 1000%가 난 것도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수백 권의 책을 읽고 거기서 찾은 어떤 결론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느끼던 굉장히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똑같은 예로 세계적인 투자가 윌리엄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변화 같은 경우는 신제품이 나와서 또는 신기술이 나와서 기업의 순이익이 변화가 오는 거겠죠. 매년 매출액이 성장되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 전제는 새로운 변화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신제품일 수도 있고 다른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가 또 대세 상승기인가 이런 걸 봐서 이제 윌리엄 오일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주에서 관찰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52주 신고가주에서 윌리엄 오일이나 아니면 김봉수 교수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실적입니다. 결국 주식은 실적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실적을 뭘로 볼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그거는 정말 자기가 뭐 복잡하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나는 단순하게 좋다 해서 그 개개인이 어떤 기준을 정하는 개개인의 원칙, 개개인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회사가 매년 영업이익률이 최소 10% 넘어야 된다. 10% 넘는 영업이익률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만 보유하겠다. 아니면 분기별로 영업이익률을 봐서 분기별 영업이익률이 계속 늘어나는 회사만 보겠다. 또는 어떤 사람은 PBR만 보겠다라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 원칙을 보되 그 큰 틀에서 본다면 반드시 기업은 실적에 따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 실적을 보고 세부적인 내용은 개개인이 정하라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이
꺾이지 않는 동안은 장기간 좀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 가져가라 이거죠. 어떤 사람이 내가 영업이익률이 분기별로 10% 이상 되는 기업을 계속 봤다고 하면 그 회사 분기 실적이 뭐 2분기 연속 10% 미만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기준이 분기별 영업이익률이 10%로 봤기 때문에 제 원칙에 벗어나는 거잖아요. 벗어나 버렸잖아요. 그럼 이때 매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10%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그 끝까지 보유하라. 그게 원칙인 거죠. 이 주가가 3배 가든 5배 가든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그게 실제 좀 꺾이든 그냥 보고하래. 계속 주가가 꺾이든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꺾이지 않는 이상 계속 보유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그 어떤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결국은 원칙은 이겁니다. 실적 그리고 장기 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2019년 2018년도는 그 2018년 초기에 우리 정시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말 그대로 지금 현재 2019년 12월 말인데 12월 오늘 정확하게 26일이죠. 뭐 굉장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식을 꼭 해야 되고 주식을 꼭 해야 된다면 우리가 하는 원칙을 정해서 2019년도에는 정말 여러분이나 나나 정말 좋은 투자가 어떤 또 자기 원칙과 소신에 맞는 투자가가 돼서 되기 위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현재 사회에서 이슈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한 꾸준히 이익을 내면서 이익을 내는 기업에다가 매월 조금씩 투자를 해보자. 이 투자를 하되 이 기업의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 동안에는 매도하지 말고 보유해보자. 그래서 자기만의 원칙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투자해보자. 자기 원칙을 세워보자. 라는 차원에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고필이었습니다.